해가 개교절 기념 법회를 맞아서 참 모시기 어려운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특법을 해주실 보산 김지용 교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교정원에서 교화부원장 및 교화훈련부장으로서 교단의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원기 79년에 출가하시어 원남교당, 광주교당, 전남청소년수련원, 전농교당과 안암교당에서 교화를 하셨습니다. 특히 민해시대 청소년 교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전력하시어 약 40여 명의 출가 교역자를 배출하셨습니다. 저도 그 은덕을 입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청년 중 한 명입니다. 최근 9명의 청년 출가자들의 이야기, 청춘 출가 2편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여기 제 이야기도 들어있는데요. 현재 유튜브로도 김지용 교무TV 행복한 마음여행을 운영하시면서 대중에게 더 가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부산 김재원 교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대 법당에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익산을 사실 잘 모르고요. 학교 다닐 때만 익산에 좀 살아서 안 오려고 했는데 익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대각교제를 맞이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경축 법회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여러분들의 연원 교무님이 고맙고 또 학교도 고맙고 또 여러 고맙지만 진짜 고마운 것은 바로 우리 대종사님의 대각 아닌가. 그 대각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참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각교회절 좋으시죠? 박수 한번. 대각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다 이 교법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경축사를 보면 종법사님께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것도 이야기하셨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지금 종법사가 새로 가게 되셨고 또 이제 미국 총부라든가 교훈이 되고 서서히 지금 이양 단계입니다. 이건 교단적으로 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도 여러 중법사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 뒤쪽에 보면 이제 정전 그리고 훈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대종사님의 훈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화를 하고 교화의 축을 이루자 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정신개벽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는 법문을 종법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정전을 한번 쭉 훑어서 이 훈련법이 어떤 것인가, 어떤 그 대종사님의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대종사님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얼마나 참 대단한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느껴보면서 이 법을 생활 속에서 자기가 갖다 하나씩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게 작년에 전 교육자에게 훈련 때 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를 제가 탁 축소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하시면 더 좋을까 싶습니다. 자, 정전의 구성은 총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총서, 교의, 수행편입니다. 총서편,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총서편은 총체적인 서설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개교 동기와 교법의 총설이 나와 있는데, 하나의 구상입니다. 건축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이 여러 건축이 있잖아요. 나는 토담집을 짓겠다. 나는 목조집을 짓겠다. 나는 유럽식을 짓겠다. 나는 한옥을 짓겠다. 다양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포부와 경륜, 대종사님이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회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교법을 하겠다는 설명이 총서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상을 했다면 그 구상에 대한 도면이 있어야 할 겁니다. 도면. 그 도면이 교의편입니다. 도면만 있으면 집이 나오는 거 아니죠.
그 도면의 바탕에서 뭐 해야죠?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 시공이 바로 수행편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나왔었죠. 태영사님. 태영사님이 이걸 서울에서 먼저 붙이셨대요. 그래서 총부에 와서 막 좋아서 춤출 줄 알았어, 대중이. 그랬더니 눈만 끄덕끄덕 있더래요. 어이구. 당신은 그냥 일생 포부와 경륜을 담아서 여기다 해놨는데 대중들은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어. 지금도 끔뻑끔뻑 하고 있는 거 모르고 살아요. 자, 넘어갑니다. 바로 수행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수행편은 아까 제가 시공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수행편 구조를 먼저 보시면 처음에 우리 이론상 진리를 신앙 수행으로서 9개 강령으로 지었죠. 그게 사은사요 상업팔조인 일상수행법입니다. 자, 일상수행법을 읽고 외우면 성불한다 그랬는데 읽고 외우고 한번 외우시죠. 성불합니까? 어떻게 성불하냐?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 그 훈련은 정기와 상시로 뒀다. 그래 놓고 구체적인 시공 도면이 그러면 수양으로서 연불자서는 이렇게 해라. 연구로서 의두영역 일기는 이렇게 해라. 일기는 연구와 치사가 섞여져 있습니다. 정기와 상시에서. 그래서 무시선법으로 사막의 결론을 내놓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학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신학문, 원불교에 들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참회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참회라는 건 뭐가 같냐면 마치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릇에다가 설거지를 해가지고 그릇이 깨끗하게 놓는 것 같아. 만약에 설거지를 안 했어, 먹고 난 음식에. 그리고 음식을 예쁘게 담아놨어. 아니면 먹어요, 못 먹어요? 먹기가 곤란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 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본 출발은 참회로부터 출발입니다. 깨끗이 먼저 비우는 겁니다. 건방진 사람들 많아요. 나는 죄 안 지었다. 일생 자기가 퍼먹은 것만 해도 몇 톤이요? 육해공으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불공법입니다. 그래서 진리불공, 실지불공, 사시불공. 그래서 불공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지 말자는 조목의 계문, 하자는 조목의 솔속요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최초법으로서 수신제가 지구평체나 나중에 강약까지, 기도민요법까지 다 나와 있죠. 그 다음 이 고라교법은 사막입니다. 사막이죠. 그리고 병든사요와 치료법은 사은사요입니다. 사은사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육을 쌍전에서 개인가정사회국가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원불교에 댕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나 도움이 돼야 해요. 그래서 저는 퇴근할 때 옛날에 저기 안암교당에 살 때 퇴근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섰더니 배를 딱 제가 퇴근하고 집에 아파트 배를 눌렀어요. 배를 누르고 뭔 생각을 해야 하냐? 나 오늘 피곤하다 쉬어야겠다. 그것도 좋지만 나는 또 이 집에 무슨 도움이 될 건가를 생각해야 한다. 빨리 하나 내가 옷 벗어서도 세탁기 하나 넣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지. 나 피곤해. 네가 알아 치워. 이것은 영육상전 못하는 거예요. 영육상전에서 기결은 뭐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불재정이고 재생의세고 자리이타고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영육상전에서 뭐 하자는 거냐? 어디 가서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영육상전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나중에 뭐 해야 해요? 평가는 기분 나쁘게 안 해버리잖아요. 왜 앞에 계획 세운 사람 뭐라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평가, 상대평가. 이것이 법의 등급입니다. 근데 법의 등급은 더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원리가. 사막으로 돼 있습니다. 사막으로. 그래서 보통급은 이제 같이 섞여져 있고 특신급부터 열애까지 있는데 전부 다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사막으로 되어 있는데 취사, 연구, 수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법마 상정급만 하나가 취사가 들어있어요. 더 들어가 있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양은 마음을 밝히는 거다. 근데 초등학생 수양과 법사님 수양이 어떻게 같아? 어떻게 같아? 똑같이 마음을 밝혀 그냥? 자선하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기와 그 자기의 공부 수준에 맞게 어떻게 사막을 할 건가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내비게이션이다. 내가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것을 밝혀놓은 것이 바로 법의 등급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일상수행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상수행법 구조를 보면 결국은 3조까지는 사막이고 4조는 뭉뚱그려서 8조로 해놨죠. 그 다음 5조는 사은을 뭉쳐서 원망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되어 있고 4조는 각각으로 되어서 9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장은 아까 일상수행법을 어떻게 내가 현실 속에서 그러면 반복을 할 거냐. 원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들은 아는 게 좋지. 그러나 아까도 종고사님 법문에 특이하게 특별한 사상을 넣는 게 아니라 정전에다 훈련법을 넣어놨다. 이건 뭐냐? 사실적 도덕으로서 실제로 기질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관념이다. 삶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세상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훈련이라는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반복할 것이냐.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운전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면 딱 앉으면 보이죠? 저 끝털이 이만큼, 끝털이 이만큼 감각으로 느껴지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반복을 하다 보면 탁 감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오토가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오토. 따라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오토. 네, 오토. 자동이거든요. 자동. 자율도 이제 나오잖아요. 지가 자동으로 차가 가. 그러듯이 우리가 경계 속에서 오토로 대종사님 법이 툭툭 튀어나오게 육군으로 튀어나오게 하려면 무엇이다? 그것은 머리 좋은 게 아니다. 반복의 정성밖에 없다. 반복의 정성을 통해서 그 속에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능이 나는 것이다. 그 속에서 황골탈퇴, 성퇴장향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자, 제가 여기다 소 그림 그리는데 3시간 걸렸는데 따가지고 붙여갖고 막 저 쏜데 저 자르고 막 다 해가지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겁니다. 뭐냐면 정기와 상시 훈련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상시 훈련이에요. 우리 1년간 살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상시 훈련입니다. 그죠? 상시 훈련에서 2개 놓나 집에서나 직장과 그 다음 교당. 교당도 딱 이만큼밖에 안 돼. 그죠? 정기 훈련도 이만큼밖에 안 돼. 더 중요한 것은 직장과 사회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공부를 할 거냐.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공부가 되고 훈련이 돼서 내가 성불할 수 있는 그걸 갖출 거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흑소가 훈련을 정기훈련 한 번 나. 그러면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대나무 마디 같다. 정기훈련 한 번 나오고 나면 다 정리가 돼. 저는 원불이학과 다닐 때도 방학 한 번 하고 나면 정리가 되더라고. 한 학기가 딱 정리가 돼. 서울에 제가 북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63 빌딩도 아파트 높은 것도 다 지통만하게 보여요. 근데 그 아파트에 살 때는 그냥 아파트 그냥 위층 산 사람 아래층 산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그런 그 좁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훈련을 한 번 나므로서 툭툭 정리해 나가면서 툭툭 해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 그래서 초입 때는 상시훈련보다는 정기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초입 때는. 그러나 귀결은 상시훈련에 있다. 자, 들어갑니다. 정기훈련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기훈련법은 2개, 6개, 3개 과목으로서 3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무슨 훈련이냐? 법의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시훈련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시훈련은 수행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시 6조, 교당 6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구조 정기와 상시의 관계를 한번 보면 기가 막힌 원리로 되어 있어요. 대종사님. 어떻게 이렇게 참 유학도 안 가셨는데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자, 정기훈련은 작은 선언이요. 상시훈련은 큰 선언이라 그랬습니다. 자, 정기훈련은 11과목 있죠? 아까. 그렇죠? 2개, 6개, 3개. 자, 그 다음 여기는 역조, 6조, 12조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법의 훈련, 수행의 훈련. 수양연구 주체, 취사 주체, 정시공부, 동시공부. 정기일기, 상시일기. 그 다음 상시공부의 자료, 정기공부의 자료. 서로 자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이건 저축 삼덕이고 이거 갖다 쓰는 활용 삼덕이라는 구조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는 구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했느냐. 어떤 정치인이 제가 바빠서 원불교 못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종고사 시절에. 그러니까 종고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멈추는 공부를 10만 번 해봐라 그랬어요. 10만 번. 그리고 제가 수학적으로 또 저는 까타시러가지고 계산을 해봤죠. 하루에 10번을 하면 30년을 해야 10만 번이요. 세상에. 근데 멈추는 것은 수양 공부지요. 그러면 그냥 멈추고 또 연구와 치사까지 하면 몇 년 걸릴까? 90년?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정말로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확실하게 힘이 갖춰진다. 그래서 3대력을 보면 력자를 씁니다. 힘력자. 그 힘이 없으면 이걸 들고 싶어 화분을. 근데 힘이 없어 이게 못 드는 거예요. 이걸 못 들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힘이 있고 나서 나중에 이게 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맞통하게 되는 거죠. 력자 다음에 통자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상시훈련법에 들어왔습니다. 상시훈련법에. 상시훈련은 아까 상시와 교당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기가 막힌 원리예요, 이것도. 자, 상시는 자력입니다. 그 다음 교당 내에서는 타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문에 옛날에 자력은 일일시시로 자기훈련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 훈련하는 거예요. 최고의 불공이거든요. 이게. 예. 내가 배고파봐. 누구한테 내가 지금 뭘 떠줘. 내가부터 뭘 먹어야지. 그죠? 내가 먼저 훈련을 해. 그 다음에 교화단으로 세계 훈련. 자,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은 교화단입니다. 알고. 교화단. 자, 그래서 이 안에 구조를 보면 옛날에 대산의사님 법문에 원불교는 하루 육아표 해갖고 아침에는 수양, 낮에는 뭐 보훈, 저녁에는 참여반수. 그게 상시응용주의사항에 다 들어있어요.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원불교인의 일과표입니다. 일과표. 그 다음에 세생활 일과죠, 그게. 영생의 공부표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정진 제위대공은 산속에 가서 확 밀어붙여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상시응용주의사항을 하는 것이 가장 대적공이고 대정진이다 하는 이야기이죠. 그 다음 이 안에 보면 신계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 그런데 방에 가서 내가 자든 아니면 뭘 하든 한 잔을 하든 뭐 저녁 내내 뭘 없는 걸 보든 누구도 알아.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귀신도 모르게 자기가 적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의 탈을 벗고 항마 위에 올라갈 때는 이 범마 상전에서 이것이 없으면 못 넘어갑니다. 행정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 항마에. 그러나 진리계에서는 못 받는 겁니다. 자, 타력. 여기 보면 신맥과 범맥, 타력을 입어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타력이 중요하죠. 그죠? 늙어서도 타력이 중요해요. 그러나 타력이 목적이 아니죠. 자력을 도와주기 위한 타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신 분은 자력보다 더 중요한 건 타력입니다. 아까 정기훈련을 통해서 타력이 필요하고 또 교당 명시. 그래서 법회 우리 지상교우님 참 제가 좋아하는데 법문 좋죠. 타력을 잘 입으셔야 돼요. 지금 각 과목 맡고 계시잖아요. 내 과목만큼은 내가 그래도 조금 딴 사람보다는 자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 대해서는 교우님의 타력을 입어야 한다. 그 안에 또 단장도 있죠. 그래서 교화단으로 세계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신맥과 범맥, 심신상면, 심호상교, 심사시무다. 그래서 옛날에 법문에 심사시무, 심계라는 법문이 있는데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이 안에 다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교당 당시 주의사항으로 왔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학교. 요걸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고대 아이들하고 시립대 아이들 담당을 했었습니다. 동아리. 그리고 이대도 담당했었고 성대는 제가 창립을 했었습니다. 재창립. 제가 맡은 학생들은 거의 다 장학금을 받습니다. 동아리를 하면서요. 이유가 뭐냐? 요것이었습니다. 자, 교당 양시 주의사항이 학교대 양시로 바뀌었습니다. 바꿉니다. 자, 상시응용주의 사항으로 지금 상시응용주의 사항부터 해야 하는데 요것부터 먼저 한 거예요, 제가. 타력부터.
자, 상시운용의상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면 지난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데 주의할 것이고. 자,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상시응용주의 상이라는 것은 뭐냐? 예습을 말합니다. 예습. 그래서 공부 가장 시간을 적게 들이고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예습이라는 겁니다. 예습을 하면 수업 시간에 기억 저장까지 끝납니다. 재미도 있죠. 질문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그런 것 같구나 하고 끝내버리죠. 현지 차이다. 정말로 공부하기 싫거든 예습해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시응용상, 즉 교당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상시응용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면 문답해라. 자, 입 딱 닫고 있어. 네. 자, 부모님은 자식에게 도움을 주려고 있는 거고,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있는 거고, 교무님은 교도님에게 도움을 주려고 있는 거죠. 근데 묻질 않아. 네? 집에 가면 부모님 멀리, 학교 가면 교수님 멀리, 교당 가면 교무님 멀리.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1조는 문답인데, 이게 시무다, 시무.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2조에 보면, 여기 보면 지도인이란 말이 있고, 3조에 보면 지도인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1조에는 지도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종의 관계가 아니라, 행적, 종의 누구에게나 문답할 수 있다. 즉, 지도인에게도 뿐만 아니라 옆에 동지하고도 문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에 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천주교 학교를 나왔어요. 광주 사례조라고. 고해성사는 이게 없습니다. 그냥 고해성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문답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 상담에서 되게 중요하죠? 자, 넘어갑니다. 2조. 감각된 일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감정을 받아야 돼. 아니, 본인이 피백을 다이아몬드래. 참 깜깜할 일이야. 내가 깨쳤다고, 자기가 알았다고, 자기가 혼자 아주 착각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도인, 그래서 종적인 관계로서 스승의 관계로서 지도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학생들도 사실은 이렇게 문답 감정을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장학금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기 보면 스페셜입니다. 그냥 생각났는데요. 그리고 지도 나중에 조금 있다가 뭐 질문했지도 모르는 거 질문. 저는 그런 질문 안 받습니다. 자, 질문을 하되 특별히 의심나는 것이 있고 보면 제출해라. 옛날에는 서류로 보고하고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정리를 하라 그래야입니다. 정리를 해라. 그래서 지도인에게 해오를 얻어라. 이것도 심사의 관계입니다. 해오를 넘어갑니다. 자, 교당양식상의 선기에는 선비를 준비하여 입설하여 전문 공부해라.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 이야기하면서 한 번씩 갔다 올 때 대나무 마디같이 툭툭 정리가 돼가면서 커질 수가 있다. 자, 옛날에는 뭐 해라? 이거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상시운용 빼면 미리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대종사님 미리 되게 좋아하십니다. 미리. 미리는 이일 성공의 70%는 미리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를 하지 않으면 창왕 전도하지를 못하죠. 정신없어요. 이것은 유무자리를 보는,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 교단이 어떻게 되는지, 이 학교가 어떻게 될 건지, 내 개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 건지, 미래에 대한 준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래 이야기까지 했지만, 옛날에는 항상 미리 체결해라. 갑자기 어떤 사람이 꼭 법회 날만 보면 바쁘대. 갑자기 생각나. 시험 보려고 하면 갑자기 막 청소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듯이 옛날에는 항상 미리 체결해서 그날은 만자가 들어있어요. 틀린 답인데, 만자는. 그죠? 네. 이렇게 여기에 전심이라는 표현을 대종사님이 해주셨다. 자, 6번째 보면 교당에 갈 때는 아따 끝났다. 수업 끝났다. 아따 끝났다.
그게 아니라 수업 교수님들 해보시지만 50분 했다고 쳐요. 몇 분 하는 거 보여지고 50분 해도 1분이면 봅니다. 좀 빡빡하면 2분이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습을 했죠? 수업 시간에 듣죠? 끝나고 탁 덮지 않고 한 번 더 봅니다. 벌써 몇 번 했죠?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습할 거 아니에요. 예습할 때 또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번을 보죠? 수학도 반복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공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들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볼펜을 저렇게 들고 계시네요. 저기 어떤 선생님이신가? 돈 있으면 빵 사드십시오. 본문을 드실 때는 이렇게 생각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기록하셔야 해요. 기록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게 소득 유무를 반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까 이것이 어떻게 되죠? 다시 상시응용지사항으로 갖고 가고 상시응용지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다시 교당 연구 범위로 순환하게 돼 있어요. 순환하면서 시너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구조가. 네. 이렇게 돼 있다. 대종사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잘 들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들은 것 중에 내가 유문형으로 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설교를 여러 가지 하면 안 돼요. 하나 딱 잡고 가끔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한 주일간 내가 갖고 계속 유문형을 잡아서 반복 수행하다가 그걸 가지고 상식문제에서 공부하는 중 와서 문답과 감정에서 단회 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조다. 이런 이야기. 자, 상식문제주의 사항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요것만 강의하면 한 3시간 하면 됩니다. 3시간. 네. 아까 유시가까지 해가지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미련만. 응용 형세라는 것은 유무짜리, 진리의 유무짜리를 보는 겁니다. 유무짜리. 그래서 이 학교와 앞으로 전라도권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해외를 뚫을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장이 혼자 뛰라 할 것인가? 홍보처만 뛸 것인가? 나도 뛸 것인가? 주인은 연마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교단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재원교부는 청소년을 좋아하는가 봐. 저는 싫어하는데요. 청소년 좋아해서 청소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놓고 말한다. 너희들 싫다고. 내가 대종사님한테 전화해봤어. 뭐 할까요? 야, 미리 연마 해봐. 나오잖아 답이. 뭐죠? 교단의 미래는 청소년 교육하단 말이야. 그래서 한 거예요?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서 한 줄 알아. 좋아서는 사람은 그건 아직 자기 일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좋으면 좋겠죠. 저기. 그러나 내가 좋든 안 좋든 스승의 뜻을 받드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대의에 맞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는 시간입니다. 노는 시간과 쉬는 시간.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교당 못 다니네. 힘들어 못 다녔어요. 왜? 요걸 읽었나? 세상에 뭘도 못 다니네. 잘 가라 이놈아. 쉬자냐 노자냐. 노자는 비생산적인 걸 말해요. 소비적인 거. 그러나 쉬자는 생산적인 걸 말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노자예요 쉬자예요. 쉬자죠. 생산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비생산적인 것을 허송시간, 낭비시간을 말하는 거지 쉬는 시간도 오지 마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경전법규. 이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경전은 이제 물론이고 법규를 몰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괜히 회부대학 회의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교당도. 법규가 아주 소인배들은 법규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도자급에 가도 법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 연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습과 연마는 다르죠. 그죠? 야구선수가 테레비 보고 연마만 해 계속. 저 사람이 홈런 저렇게 때렸구나. 지가 홈런 쳐요? 지가 집에 가 죽어라고 쳐야지. 즉 경전 법규를 연마가 아니라 연습이라는 것은 반복을 해본다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 해보는 것이 진짜 공부거든요. 몸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몸 공부인 거예요. 알고 보면. 마음이 동반돼서 몸이 움직이는 거지. 몸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습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자, 여기 보면 연습하기를 대강 마쳤대요. 그러면, 이어호! 내가 드디어 이제 버퍼도 나오겠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의두연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응용력을 말합니다. 수학 문제를 지가 풀어봐야지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응용해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경계 속에서 법문을 내가 받고 법문대로 내가 해봤어. 그리고 사실은 연습을 아까 경전법기 연습을 하다 보면 의문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의문이 들게 돼 있어요. 그 의문을 확실하게 내가 내 것으로 하는 게 들어간다.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떤 경계에서 내가 응용해낼 수가 있더라 하는 것. 자, 5번째. 여기 보면 살림에서 일이 마치면 다 마치고 있지. 저녁이라고 안 했어요. 자, 저녁밥 먹고 다 마치고 나면 여기 보면 다 마치고래요. 쉽게 말해서 자기 살림도 안 마치고 이거 한다고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반대로 말하면. 응?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걸 해라. 수양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수양이라는 것은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나이가 먹어서 갈 때 되면 남는 것은 수양입니다. 그쵸? 네, 자기 영혼이에요. 자기 영적 성장입니다. 자기의 맑은 영혼에 얼마나 때가 탔냐. 저는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직책이 높든 낮든 좋은 차를 타든 말든 기운이 탁한 사람. 영혼에 오염된 사람. 가장 불쌍하게 제가 보는 사람입니다. 설사 돈이 없어도 기운이 맑고 그 사람이 내 생에 큰 힘을 탈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여기 똑같죠. 아까 법의 등급에 대조하라고 그랬듯이 여기도 내가 쫙 다 했으면 대조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상시훈상 구조는 이렇게 동정간 일여할 수 있도록, 동정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알고 보면 상시응용적인 사항이 우리 정기훈련하고 같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정기훈련이 상시를 도와주는 구조더라 하는 겁니다. 걔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한 경계에서 경계마다 한순간 내가 챙기는 것, 그것을 정리한 게 일기입니다. 그것이 한 달간, 일주일간 당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간 일기를 쓰고, 1년 후에는 신분검사를 하고, 3년 후에는 법의사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과거를 놓고 주소 이전을 했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시간상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